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최근 정부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걸고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판도는 1,300조 원, 상대는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외환 시장인데요. 아마 아니 내연금이 갑자기 왜 하고 놀라셨을 겁니다. 환율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니까 정부가 이 급한 불을 끄려고 예상치 못한 구원투수를 등판시킨 겁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죠. 오늘 저희는 이 아슬아슬한 출타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묘수가 될지 아니면 위험에 빠뜨리는 악수가 될지 말이죠. 네, 이게 사실 단순한 경제정책 하나를 뜯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국민연금이라는 기관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가입자의 수익 극대화, 이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오직 그거죠. 그런데 여기에 국가 경제 안정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는 순간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카드들이 오고 가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판이 어떻게 짜였는지부터 보죠. 원달러 환율이 1,477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1477원. 이 숫자만 들으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올해 연평균 환율로 따지면요. 이미 1998년 외환 위기 때보다도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건데요. 아, 말이 조금 어렵네요. 네,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 나라와의 교역량이나 물가 같은 걸 다 종합해서 우리 원화의 실질적인 구매력, 그러니까 진짜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 지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15년 만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달러에 대해서만 약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주요 통화랑 비교했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가 그냥 폭삭 주저앉았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해외여행 갈 때 비싸다, 직구할 때 비싸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 전체의 구매력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당장 수입 물가가 오르고요. 그게 바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환율 상승세의 고삐를 잡아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소위 금융 어벤져스 팀이 소집된 거군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국민연금까지. 네, 사자 협의체죠. 이들이 머리를 맞댔는데 결국 스포트라이트는 국민연금에게 갔습니다. 왜 하필 1,300조 원을 굴리는 이 국민연금이 작전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까? 외환 시장에서 국민연금은 고래라고 불리거든요. 고래요. 네, 그냥 큰 손 정도가 아니고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장 전체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죠. 총 운영기금이 1,300조 원인데 그 절반이 훌쩍 넘는 약 770조 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와, 770조. 네, 당연히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달러 수요가 지난 몇 년간 구조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계속 지목되어 왔습니다. 듣고 보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민연금은 그냥 우리 노후를 위해서 수익률 더 높은 곳을 찾아 해외로 나갔을 뿐인데 그 행동 자체가 의도치 않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내 경제를 흔드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셈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연기금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경제 변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고래가 계속해서 달러를 빨아들이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뭐랄까, 고래를 길들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치게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결국 고래의 항로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카드가 거론됩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환해지 확대입니다. 화내지요. 네,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즉 달러가 비쌀 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던 달러 자산의 일부를 파는 겁니다. 원화로 바꾸는 거죠. 아,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내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달러가 비쌀 때 팔면 환차익도 얻어서 연금 수익률도 높이고 시장에 부족한 달러를 풀어주니까 환율도 안정시키고
그야말로 윈윈 전략처럼 들리거든요. 네, 찬성하는 쪽에서는 바로 그 윈윈 논리를 내세웁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국민연금이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 걸로 추정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환율이 단기적으로 한 20원에서 30원 정도 하락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달러를 팔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런데 그 윈윈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낙관적으로 들립니다. 그건 국민연금이 환율의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만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도 시장 타이밍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 판단해서 팔았다가 달러가 1,500원, 1,600원으로 더 치솟으면 어떡하죠? 이건 사실상 국민연금에게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는 거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있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 결정이 순수한 투자 판단에 따른 거냐 아니면 정부의 환율 방어 목적에 따른 보이지 않는 손의 압력에 의한 거냐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죠. 후자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네요. 그렇죠. 만약 후자라면 더 큰 수익을 낼 기회를 정부 정책 때문에 놓치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건 명백히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카드부터가 간단치 않군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뭔가요? 외환 스와프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로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고 시장에 나가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면 그 자체로 환율 상승 압력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시장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금고에서 직접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는 뒷문 거래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한국은행이랑 국민연금 둘만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환율이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시장 가족을 그대로 따르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인 고려가 들어가는 건지 여기서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를 지원해주는 셈이 되거든요. 아, 이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연기금의 자산 운용이 좀 부적절하게 얽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에 나설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대기업들을 향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 수출 기업들한테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 해외 쌓아두지만 말고 국내로 가져와서 원화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백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물량만 시장에 풀려도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협조 요청이라는 말이 참 묘묘하게 들리네요. 이게 자발적인 협조일까요? 아니면 사실상의 압박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정책을 정부와 기업 간의 거대한 포커 게임으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정부는 아마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세금 혜택 같은 당근을 제시하겠죠. 하지만 기업의 재무 담당자, CFO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첫 번째 임무잖아요.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정부가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나서는 걸 보니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위기가 있는 거 아닐까? 오히려 달러를 더 꽉 쥐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부의 요청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더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달러 팔아주세요라는 요청이 시장에는 곧 큰일 터질지 모르니 달러 사수하세요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네요. 맞습니다.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보면서도 동시에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최대한 달러 매도 시점을 늦추려고 할 겁니다. 아주 복잡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결국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듣다 보니 조금 불안해지는데요. 제 노후 자금이 수익률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목표를 위해 동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국민연금법 제1조를 보면 가입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목적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그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단순한 정책 딜레마가 아니라 어쩌면 국민연금의 역할이 시장 참여자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장 관리자로 변모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참여자에서 관리자로의 변화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렇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국민연금도 한국 경제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승객인데 배가 기우는 걸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경제가 안정되어야 장기적인 연금 수익률도 보장되니까 환율 방어에 나서는 게 결국 가입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죠.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요. 하지만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건 마치 집안의 가장 든든한 적금 통장을 깨서 당장 급한 카드값을 막는 것과 같다고요.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한번 원칙을 깨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군요. 맞습니다. 한번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연금기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다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혹은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국민연금 등판론이 고개를 들 겁니다. 이번에도 국민연금이 나서서 시장을 구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빗발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칙이 무너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리고 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그 대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더 넓게 보면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굳이 국민연금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에는 또 다른 속내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있죠. 바로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라고요. 네, 그 국제정치적인 맥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한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동원해서 시장에 직접적으로 대규모로 달러를 팔아서 개입하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요. 환율 조작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무역 보복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부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자체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환해지 비율을 조절하거나 자산 배분을 바꾸는 것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닌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으로 포장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즉, 국민연금을 통한 개입은 미국의 그 날카로운 감시망을 피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우회적인 개입 혹은 그림자 개입인 셈입니다. 정말 복잡한 국제정치와 경제의 방정식이 얽혀 있군요. 하지만 결국 이런 방법들이 아무리 정교하다고 해도 일부 전문가들의 표현처럼 이건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높은 금리나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 같은 근본적인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데 국민연금이라는 조각배로 그걸 다 막아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근본적인 치료제라기보다는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과열된 시장 심리를 좀 진정시키려는 응급 처방의 성격이 강합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국민연금이 개입했을 걸로 추정되는 시점에 환율이 단기적으로 하락한 경험은 있지만 그 효과가 추세를 바꿀 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거든요. 결국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튼튼해져서 원화의 매력이 높아지지 않는 한 환율 문제는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은 하나의 거대한 줄타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돈주머니, 즉 여러분의 미래연금을 이용해서 환율이라는 급한 불을 끄려는 시도 말이죠. 성공하면 경제를 안정시키고 연금 수익률도 높이는 묘수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우리의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국가의 연금기금은 정확히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외부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흔들리든 오직 가입자의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투자기계여야 할까요? 아니면 수익률의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안전판으로서의 더 넓은 책임까지 짊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둘의 균형점을 누가 어떤 원칙으로 정해야 하는 걸까요? 아직 우리 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